그 예전부터 누가 저보고 콜렉팅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저는 굉장히 심플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쇼핑이다. 나한테는 콜렉팅이 쇼핑이고 쇼핑은 나한테 콜렉팅이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2강에서는 나도 콜렉터가 될 수 있다. 나도 아트 콜렉팅을 시작할 수 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똑같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릴 것 같아요. 아트는 어렵지 않고 고로 아트 콜렉팅도 어려운 거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우표 수집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저 역시 우표 수집을 했었고요. 학교 앞에 가면 그걸 팔고 있었고, 지금 같은 세대에서는 스니커스 콜렉팅이라고 하고 어떤 특정 브랜드가 만든 한정파 신발을 모으고 심지어 그것도 거래를 하고 옥션도 생기고, 이런 모든 거와 똑같이 아트도 단지 아이템의 차이일 뿐이지 전혀 다를 바 하나도 없습니다. 이 강에서는 제가 생각하는 아트 콜렉팅은 무엇인지, 저는 그렇다면 아트 콜렉팅 어떻게 하는지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아트 콜렉팅 하면 첫 번째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작품을 보는 좋은 안목을 가질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제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안목이라는 게 어떤 사전적인 정의를 본다면 미적 가치를 판가름할 수 있는 능력? 이 정도가 되겠죠? 근데 그렇다면 미적 가치는 뭔지라는 생각이 먼저 정의돼야지 좋은 안목이라는 어떤 전체적인 의미를 혹은 개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런 미적 가치에 대해서는 꼭 두 가지만큼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기억하실 거는 아트에는 미적 가치라는 어떤 절대적인 정의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 답이 없다는 거. 두 번째는 하지만 나만의 기준에서 내가 생각하는 어떤 아트, 내가 좋아하는 아트, 나의 성향, 나의 취향에 대한 절대적인 어떤 가치관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라고 저는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나만의 기준, 나만의 어떤 가치관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그것도 사실 너무 당연한 거고 너무 쉬운 거예요. 일단 봐야죠. 일단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내가 모르니까 더 보고, 계속해서 이런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자기만의 기준, 나의 취향이 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고, 많은 분들이 아트 시장 공부를 한다, 옥션 마켓 공부를 한다, 여러 가지 어떤 그 시작점에 대해서 논의를 하시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의 취향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디서 보냐? 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시겠죠. 근데 그것도 너무 쉬워요. 그냥 핸드폰으로 SNS 계정에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정말로 말 그대로 미술, 현대미술, 아트 콜렉터, 아트 갤러리, 핫한 작가, 떠오르는 거 아무거나 그냥 그렇게 검색을 하시다 보시면 자연스럽게 어떤 계정들로 이어질 거고, 그런 피드를 보실 수 있을 거고, 또 그걸 계속 팔로우 하다 보면 어느새 자기도 SNS 계정에서, 그러니까 저는 콜렉션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은데 자기가 이건 좀 괜찮네 하고 저장하고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그게 자기의 어떤 아트 취향에 대한 콜렉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고, 어디 가서, 심지어 지금은 더더욱 그렇지만 정말 내 손 안에서 내가 지금 앉아있는 자리에서 바로 할 수 있는 것이 아트 작품을 접하는 것이고, 저 역시 제가 지금 이 일을 거의 20년 하고 있는데 아직도 매일 아침 수시로 하루에 몇 번씩 그런 미디어를 통해서 아트를 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SNS 계정을 통해서 영어로 일단 코리안 컨템포리 아트 를 쳐봤고, 또 한글로 신진 작가, 컨템포리 아트, 한국 미술, 이런 단어들로 그냥 이렇게 쑥 쳤어요. 그러면 어떤 계정에서는 한국 만화, 정말 만화책 같은 만화 어떤가 담겨있는 계정도 나오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또 갑자기 키아프라는 한국에서 가장 큰 아트페어로 자연스럽게 연계가 되었고, 그래서 키아프 계정을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키아프를 팔로우하고 있는 수많은 어떤 한국 갤러리들, 그리고 콜렉터들, 그리고 그냥 일반 관심 있는 분들, 그렇게 하나씩 들어가다 보니까 어느새 저도 조금씩 한국 현대 미술에 대해서 배워가고 있고, 특히 제가 젊은 작가한테 관심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기존에는 알지 못했었던 많은 아주 제 생각에는 굉장히 훌륭한 젊은 한국 작가들도 제법 많이 팔로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같이 이렇게 본인이 관심 있는 어떤 그 분야 혹은 작품 스타일, 이런 것들을 조금씩 이렇게 좁혀가면서 팔로우를 하다 보면 어떤 아티스트들의 어떤 계정도 팔로우할 수가 있고, 팔로워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 그 밑에다가 이제 커먼트들 달면서 소통을 할 수도 있고,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시대에서는 작가를 만난다? 라는 개념이 SNS를 통해서 소통하는 것도 만나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저하지 마시고 일단 팔로우를 시작하시고 해시태그 하는 걸 연습을 하시고, 그러다 보면 전 세계 수많은 작가들과 아주 다양한 작품들을 만나보실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쇼핑을 좋아하다 보니까 많은 걸 샀습니다. 정말 많은 걸 샀고 좋아했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낭비도 많이 했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이렇게 그냥 무작위하게 살 게 아니고 어차피 살 거면 좀 오래 남고 세월이 지나도 간직하고 계속 좋아할 수 있는, 질리지 않는 그런 게 뭐가 있을까, 그런 아이템들을 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쇼핑하는 방향을 주어가다 보니까 쇼핑의 아이템도 자연스럽게 정리가 됐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아트라는 게 떠오른 거죠. 저는 아트 컬렉팅을 사실 대학교 때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게 발달이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제가 기회가 될 때마다 주말에 버스를 타고 뉴욕까지 가가지고 뉴욕에서 갤러리들을 보고 경매사들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제가 상상할 수도 없는 금액대 작품들이라는 걸 깨닫고 갤러리는 안 되겠구나, 옥션도 안 되겠구나,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해서 갔던 곳이 앤틱샵들을 제가 다니기 시작했어요. 앤틱샵에 가서 보니까 수많은 어떤 물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포스터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거기서 마음에 드는 빈티지 포스터를 하나를 찾았는데 70년대 뉴욕 모마 뮤지엄에서 전시 기획했었던 한 전시, 로이 리친스타인의 전시였는데 그때 제작됐던 오리지널 포스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가격을 물어봤더니 그 당시에 600불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당시 600불은 저한테는 뭐 당연히 없었고 너무 큰 돈이었기 때문에 제가 돌아가서 한 6개월 동안 정말로 제가 모은 것 같아요. 6개월 후에 찾아가서 또 한 4개월 정도 쫄랐습니다. 가격을 깎아달라고. 600불은 있었는데 조금 더 깎고 싶어가지고 한 4개월을 깎고 하다 보니까 어느새 정말로 한 1년 정도 아마 걸렸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그때 그 포스터를 구매하게 됐고, 그 포스터는 아직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아트 컬렉팅을 했냐라는 어떤 생각을 해보면 그 포스터가 저의 첫 아트 컬렉션이고, 그때 저는 제 자신을 정말로 아트 컬렉터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원하고 내가 좋고 내가 하고 싶다면 그냥 정말로 시작할 수 있는 게 아트 컬렉팅이에요. 그게 누가 이거는 아트야, 이거는 포스터야 이렇게 정의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저한테는 그게 포스터가 아트였고 아트가 포스터였어요. 제가 성장하면서 저의 컬렉션 또한 성장했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스pen딩하는 어떤 버짓도 변화가 생겼었고, 그래서 저한테는 사실 아트 컬렉팅이라는 게 훨씬 더 특별한 게, 제가 성장했던 거, 이 모든 걸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는 것 같이 제 눈에 보여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면 할수록 더 멀어지는 게 아트 컬렉팅인 것 같고, 정말 그냥 쉽게 나 물건 산다, 나 쇼핑한다 라고 생각하면 아주 쉬운 게 아트 컬렉팅이 될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트 스토어라고 하시죠. 보통 뮤지엄 같은 데 가면 뮤지엄 로비 쪽에 이쁘게 생긴 어떤 스토어가 있어요. 그걸 아트 스토어라고 하는데, 그 아트 스토어에 들어가면 전시 도록부터 시작해서 관련된 책들, 그리고 그 아트 스토어가 컬렉션 해놓던 책들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품들 중에는 아티스트가 직접 디자인하고 그거를 프로덕트로, 그러니까 제품으로 만들어서 대량 생산해가지고 에디션이 있는 것도 있고, 또 에디션 없이 그냥 정말 우리가 하나의 어떤 소비 상품 사는 것처럼 나와 있는 아이템들이 있어요.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런 제품도, 그런 포스터도, 그런 도록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덥석 사고 컬렉팅하고 이거 내 컬렉션이야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컬렉션들과 함께 집에 디스플레이하는 모습이 사실 훨씬 더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도 쇼핑을 좋아하신다면 멀리 계신 건 아닙니다. 바로 코앞에 있으니까 당장 시작하셔도 바로 컬렉터가 되실 수 있다는 말씀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트 컬렉팅이라는 거는 정말 쇼핑으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냥 아이템 자체가 아트라는 것 뿐이지, 그리고 제가 겪었던 것처럼 처음부터 완벽할 수 없어요. 쇼핑하는 마음으로 아트라는 아이템을 구매하시는 것 뿐이시고, 그렇게 쉽게 아주 편안하게 즐겁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아트 컬렉팅입니다.